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그 현대대수학 이제 개강을 하니까, 개강에 맞춰서, 이제 본론부터 기본 예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강의는 기본적인 정의와 그 다음에 정리, 그 다음에 예제 수준에서만 도는 거니까, 이 얘기로만 공부를 끝내면 안 되고, 좀 더 엄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첫 장은 이제 군론부터 소개를 하는 거니까 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군에 대한 데피니션을 먼저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군을 왜 정의했고 뭐 했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체에 대한 연산이 하나만 있는 걸로 군을 정의하냐 뭐 이런 의미로 가는 것보다도 갈루아가 처음에 군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렸던 그 사항을 먼저 인지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긴 한데 우리가 일단 제 수업 시간에서 진행하는 거와 좀 다르게 그냥 데피니션부터 소개를 하면서 예제를 살펴보는 상황으로 갈게요. 일단 군을 정의를 하려면 집합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산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갈루아는 자기동형 사상들을 가지고 군이라는 걸 명명하는 상태로 가는데 그때 합성이라는 연산 하나와 그 다음에 함수들의 셋을 가지고 군을 처음에 만들어내는 상황이 오는데 이제 현대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군을 정의한 상황이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집합이 하나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 녀석을 연산 하나 줬을 때 그걸 그룹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냥 주면 안 되고 그 성질들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 생각을 해볼 거는 그 함수들의 공간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갈루아군의 의미는 합성의 연산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그 합성의 성질을 처음 생각을 해보길 먼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군에 대한 조건을 주기를 그냥 집합과 연산이 있으면 다 군이다 라고 해버리는 건 아니고 일단 결합법칙이 성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군의 원소 A, B, C를 고려했을 때 앞에 연산한 결과와 뒤에 연산한 결과가 뒤를 먼저 연산한 결과가 같아지는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 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보장됐을 때 군에 대한 첫 번째 조건에 의미를 주고 이런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상황만 고려하게 되면 이거를 반군이다, 세미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물론 그 대수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반군에 대한 얘기로만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저희가 반군에 큰 의미를 줄 필요는 없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하기를 연산이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건 같은 게 없으면 계산이 좀 더 좀 어렵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등원과 여건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그러면 표현 한번 해보길. 임의의 원소 A를 꺼냈을 때 적당한 G의 원소 E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A와 E의 연산한 결과와 그다음에 E와 A를 연산한 결과가 항등원의 역할을 해주고 싶은 상황이어서 A가 나오는 이런 상황을 만족시켰을 때 항등원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까지 가면 이거를 모노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반군이 되면서 모노이드가 되는 상황까지 고려를 한다는 거죠. 좀 더 엄밀하게 보자면 이런 항등원을 뭐라고 하냐면 우항등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항등원이어서 우항등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좌항등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항등원과 좌항등원이 모두 존재하는데 같은 걸로 존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보장될 때 그걸 모노이드라고 하고 이걸 군에 대한 두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로 가보자면 세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여건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시키고 싶은 건데 이미
원소 A를 꺼냈을 때 적당한 B라는 원소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A랑 B의 연산한 결과와 그 다음에 B와 A의 연산한 결과가 같아지는데, 이때 그 결과를 항등원으로서 같아지는 상황이 오면 요거를 여건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건이 존재하는 상황까지 왔을 때 비로소 그룹이다, 군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상태가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아이고 표현을 잘못했네요. 여기는 B를 여건이라고 한 거니까, A에 대한 여건이라고 한 거니까 이거를 A의 우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런 B를 A의 자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여건이랑 자여건이 같은 걸로 존재할 때 이거를 여건이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걸 항등원이라고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태가 돼요. 왜 이런 걸 꺼내야 되냐 생각을 해보면, 사실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연산을 고려한다는 건 되게 무례할 수 있죠. 왜냐면 무리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이 경우와 이 경우가 다른 결과를 갖는다고 하면 연산의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연산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엄청 많은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는 계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결합법칙은 보통 성립하는 상황을 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환 같은 구조, 그러니까 연산이 두 개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항등원이나 여건의 존재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도 있지만, 연산이 하나만 존재할 때는 그런 애들을 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줘서 군을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군이라고 하는 녀석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냐, 그러니까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의 연산 결과와 B라는 원소와 A라는 원소의 연산 결과가 일반적으로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면, 그러니까 모든 원소 A, B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성립한다면 이 G라는 녀석을 가환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아벨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그런 군을 이렇게 명명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정수론에서 대수적인 구조들을 먼저 던져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군을 다시 보는 게 왜 이걸 보고 있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죠. 그래서 정수론에서 봤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는 사실 처음에는 이런 환구조를 보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GN 더하기 곱하기 연산을 들고 있는 환구조. 그러면 여기서 더하기 연산만 들고 왔을 때 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판단해 봐야 돼요. 그러면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략을 하고, 그러면 모노이드와 군에 대한 조건까지 가려면 항등원의 존재성을 보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건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0이라는 항등원이 존재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명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 더하기는 더하기 n 이렇게 써서 표현을 주는데, 임의의 AN을 GN상에서 꺼내면 이렇게 둘을 더해준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여기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녀석이니까 이 정도로만 쓸 건데, 연산에 대한 데피니션 때문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A 플러스 0에
마드 n으로 자른 결과를 가져가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a를 그냥 자른 거와 같기 때문에 결국 이런 항등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항등원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노이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a에 대한 역원을 고려한다고 치면 역원이 존재하는 거는 사실 마이너스 a가 존재한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차피 여기 들어갈 건 정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하기 연산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내려준 거 그대로 이렇게 안에서 묶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마이너스 a에 n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0이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항등원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항등원이 나온 상태니까 이런 친구들은 군구조를 이루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연산을 들고 와도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gn 곱하기, 네, 마찬가지로 이게 마드 n으로 자른 곱하기를 고려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친구는 일반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인자라는 원소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n이라는 녀석을 한 6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2하고 3을 곱하면 이거는 마드 6에 대해서 0과 합동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영인자들은 역원이 존재하지 않는 녀석들이죠. 그러니까 곱하기에 대한 역원이 존재하지 않는 녀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역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GN을 들고 오고 곱하기 연산을 들고 왔을 때는 얘를 군구조로 이룬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인자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생각을 하냐면, 서로소인 애들을 죄다 들고 오는 거죠. 이렇게 서로 들고 와서 걔네들을 다 모아놓고 이걸 단원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의 구조를 보고 싶은데 군구조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녀석들은 배제하고, 가역원들만 모으면 곱에 대해서 모두 역원이 존재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군구조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실제로 여기는 1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군구조를 이루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어떤 애들이 있을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비가 아닌 애들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보통 가는 이런 지엔들을 적당히 붙이고 뭐하고 하는 작업을 취해서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고려하는 게 좋은데, 네, 가안이 아닌 녀석들, 그러니까 비가한 녀석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는 게 좋으니까 예제를 몇 개 더 소개를 해보죠. 비가환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대대 수학을 한번 생각해 보죠. 현대대 수학에서는 어떤 걸 공부했었냐면, 이런 행렬 한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 구조를 봤을 때 일단 더하기 연산을 줘보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영행렬도 존재하고, 이제 가볍게 얘기를 할게요. 영행렬도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행렬이 존재했을 때 이 마이너스 A라는 행렬도 존재하기 때문에 항등원도 있고, 항등원, 그 다음에 역원이 있는 상태가 됐죠. 실제로 환이라는 녀석은 구성이 되려면 일단 더하기군에 대해서 가한군까지 가는,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줘놓고 처리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있을 건 맞지만, 어쨌든 더하기 연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군구조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건 잘 알고 있고, 만약에 곱하기를 들고 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행렬한에 대해서 고려를 했을 때 곱하기 연산을 들고 왔을 때 얘가 군구조를 이룰 수 있냐. 마찬가지로 이 친구에 대한 구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잖아요.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었냐면, 영행렬이 있고, 여기는 가역, 그 다음에 여기 통틀어서 비가역이라고 하고,
비가역. 그 중에 특별하게 0이 아닌 녀석을 0인자가 된다는 걸 다 증명을 했죠. 실제로 얘를 분류하는 방법은 얘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애들, 그 다음에 얘는 디터미넌트가 0인 애들로 나눠놓은 상태였다.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이 되냐라고 하면 군이 안 되는 건 0인자들 때문에 안 되겠죠. 0인자는 비가역. 그러면 이런 아쉬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행렬한 구조에서도 단원군을 고려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MNR로 보자면 여기도 단원군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스타로 표현을 할게요. 곱하기 연산을 들고 왔을 때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결국 얘가 뭐냐라고 따지고 보니까 이런 환구조를 고려한다는 거는 결국 디터미넌트를 통해서 나눠주는 작업을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애들의 보임을 들고 오면 이 단원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애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GLN R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는 MNR의 원소인 A들을 들고 와서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애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네가 군구조를 이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이유가 항등행렬이 존재해서 항등원의 역할을 해주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A의 인버스가 존재하죠. 역행렬이라고 하는데 역행렬이 존재하는 상황,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고 하면 항상 역행렬이 존재하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은 디터미넌트 A분의 1에 수반행렬을 곱해주게 되면 인버스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상황을 행렬에 싹 들어가서 선형대수 상황에서 다 처리를 해놨던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를 해보자면 결국 군구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 근데 얘는 이제 비가완인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가완환이 아니죠. 가완군이 되는 거고, 얘도 가완군. 그러니까 얘는 가완군, 얘는 비가완군. 장애가 잠깐 왔어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걸 보장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가완과 비가완, 그 다음 비가완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런 단원군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일반 선형군이라는 걸. 그러면 얘를 하나만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얘를 하나 더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녀석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군이라는 녀석을 명명한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보면 갈루아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루아군을 실제로 연구가 좀 뒤에 나오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갈루아는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천재 입장에서 보면 체들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대수적 구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갈루아라는 군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는 갈루아 군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갈루아는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갈루아군 얘기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룹이라고, 군이라고 명명을 한 상태였고, 이런 친구들은 다 어떤 애들의 모임이냐면 자기동형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K라는 페이드가 있을 때 K에서 K로 가는 동형사상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K에서 K로 가는 그래서 이런 녀석을 가지고 군을 정의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어떤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저희는 군이라는 걸 정의했고, 그 다음에 원래 모티베이션이 됐던 거가 뭐냐라고 하면 이 갈루아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갈루아군이 결국 우리가 명명한 군에 대한 표현을 해줄 수 있는지를 고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야지만 그렇게 정의 내린 게 합당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맥싱스한 그런 상황이 보장이 되려면 결국 이런 녀석들이
그런 친구들을 모두 다 표현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해 보는 상황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임용을 준비하거나 뭐 전공수학을 현대대사를 공부할 때는 체가 중에 뭐 분위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체가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더 어렵고 고급 이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깔려 있는 건 군을 가지고 체를 해석하는 상황이 오는 거기 때문에 군을 튼튼하게 보고 공부를 할 수 있어야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말이 갑자기 길어졌는데 결국 그래서 이런 군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동영상의 성질 중에서 특수한 의미를 갖는 거는 역언도 존재해야 되고 항동언도 존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대1 함수 1대1 함수 그 다음에 전사함수 그러니까 단사랑 전사가 붙은 1대1 대응함수가 되는 상황 전단사 함수가 되는 상황이 우리가 희망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하는 상황이라는 건 결국 모든 군들을 표현해주는 그런 녀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 걸 또 대칭군이라고 하는 상황이 오는데 일단 우리가 이걸 수업 시간에서 볼 거이기 때문에 이건 가볍게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얘를 하나만 더 소개해 볼게요. 디노트는 이렇게 하죠. 시메트릭 대칭군에 대한 영어 용어가 시메트릭인데 그 SYM을 따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기 자신으로 안 가면 도메인이 합성했을 때 도메인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어서 잘 정의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러니까 X에서 X로 가는 사상들을 모으는 거예요. X에서 X로 가는 F들을 모을 건데 이때 애가 전단사 함수 거기다 합성이라는 연산을 주게 되면 얘가 군구조로 이룰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합성이라는 거는 결합수식이 성립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이 친구랑 이게 같다는 건 잘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항동원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항동원 역할을 해줄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F를 시메트릭의 원소를 꺼냈을 때 항등사상을 고려해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X를 X로 보내는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녀석이 되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일 것 같고 그 다음에 항등사상이 전단사 함수인 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경우에 이 id라는 녀석은 결국 시메트리 X의 원소가 되는데 합성을 취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뭐냐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보장할 때는 함수에서 같다는 건 뭐냐면 임의의 원소 X를 X상에서 꺼냈을 때 얘를 X를 태워보냈을 때 이거는 fx랑 같아지는 상황이 오는 거니까 모든 정역에 있는 원소를 보냈을 때 이렇게 같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함수의 상태에서 같다는 거니까 f와 id를 합성한 녀석이 결국 f랑 같아지는 이런 상황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봐도 얘를 취했을 때 f 안에다가 id 안에다가 fx를 집어넣는 거고 이 id에 대한 데피니션에 의해서 자기 자신으로 보내진다고 했으니까 얘가 fx로 간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같은 결과를 가져갔으니까 함수값이 같았으니까 결과적으로 id와 f를 합성한 것도 f다.
그러니까 얘가 항동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전단사 함수라는 건 역함수가 항상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도메인이 x에서 x로 가면 그 역함수 또한 x에서 x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를 고려해 보자는 건 이미 f를 시메트릭의 원소로 꺼냈을 때 이렇게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역함수 또한 x에서 x로 가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f와 f 인버스를 취한 결과는 함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이미 x를 집어넣어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x를 그러면 얘가 항등사상 x가 되겠죠.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I dx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로서 같다는 걸 얘기해 준 거니까 f와 f 인버스를 취한 거나 f 인버스와 f를 취한 것도 다 항등 사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군구조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에 대한 예제들은 이 정도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분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아까 말한 대로 군이 중요한 거예요. 체환도 중요하지만 군을 가지고 체환을 연구해야 되는 거니까 군부터 튼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거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이 기본 예제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